근데 그분이 처녀예요. 그래가지고 겉보기에는 정말 젊어 보이고 건강하세요. 근데 그분도 이제 나이가 70이 가까우시니까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몸이 피곤하다, 힘들다, 아프다, 막 붓는다, 막 이렇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물어보는데 나한테 먹으면서 살 뺄 수 있는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있죠. 이러면서 한 13만 5천 원만 투자하시면 돼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 킬로나 뺄 수 있어? 한 달에 10킬로 이래. 언니 10킬로 빼면 죽어요? 이랬어요. 그분이 56킬로 나간대요. 키가 작아요. 키가 아, 50 정도 되겠는데 56킬로 나간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봐서는 솔직히 뭐 더 뺄 것도 없이 딱 유지만 해도 괜찮을 정도인데 본인은 이제 자꾸 살이 찌고 몸이 안 좋다 해서 빼고 싶어 하시는 건데 우리가 한 달에 몇 킬로를 빼야 만족을 하시겠어요? 한 달에 5킬로를 뺀다 그러면 솔직히 빼는 건 쉬워요. 근데 1년 뒤에 그 5킬로가 유지가 되냐 말이죠. 그래서 제가 1년에 10킬로는 빼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한 달에 1, 2킬로만 빼도 되는 거잖아요. 한 달에 1, 2킬로. 저도 지금 다시 다이어트를 이제 또 시작을 했는데 지금 바디키하고 이 단백질을 저는 딱 얘기를 해요. 바디키 단백질, 글리코다운. 이렇게 해서 한 달치만 하면 13만 5천 원이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사람들한테는 큰 부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먹었을 때 진짜 살이 빠져? 이러는데 살은 빠져요. 왜냐? 아침에 바디키와 단백질을 섞어가지고 먹으면서 글리코다운을 먹어요. 그러면 글리코다운 두 알이 우리가 먹은 것들, 하루 종일 먹은 것들의 흡수를 막아주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살은 안 쪄요. 더 이상. 근데 내가 이걸 먹으면서 살 빼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럼 점심 저녁 굶어 이런데 큰일 나요. 그럼 점심을 마음껏 드세요. 이래요. 정말 배부를 만큼 마음껏 드시고 저녁을 정말 살을 빼고 싶은 만큼 내가 한 달에 몇 킬로 빼고 싶은지 빨리 빼고 싶은지 거기에 따라서 저녁을 줄이시면 돼요. 저녁을 점심을 좀 느긋하게 많이 먹고 저녁을 안 드신다. 그러면 정말 한 달에 3킬로, 5킬로는 식은죽 먹기로 빠져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저녁을 관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먹는 거 정말 못 줄이겠어. 이러면 내가 먹던 양의 정말 반이나 3분의 1로만 줄여도 다이어트는 됩니다. 그리고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1년 뒤에 5kg 정말 그냥 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 번에 10kg를 빼는 것보다 훨씬 낫고 유지하기도 훨씬 좋고 내가 평생 한다 마음 먹었을 때 어차피 단백질은 나이가 들면 자고 일어나면 점점 준대잖아요. 그래서 일어났을 때 단백질을 보충해 주는 게 훨씬 나은데 내가 몸이 아프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육량이 줄면서 점점 소화는 안 되고 다 노쇠했기 때문에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아프고 점점 불편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단백질, 부족해지는 단백질을 채워줘서 그 단백질이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막아주고 그리고 이걸 먹으면 안 먹는 것보다 훨씬 영향이 있어요. 그분이 혼자 살기 때문에 정말 대충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단백질을, 바디키를 먹어주면 어느 정도의 영양분을 채워준단 말이죠. 그러면 대충 혼자 사니까 그냥 김치에다가 밥 물 말아서 그냥 먹는 것보다 훨씬 영양 채워주고 건강 지켜주고 몸은 가벼워지고 그러면 다리 무릎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그렇게 돼서 이 10만 3,500원 솔직히 비싸다면 비싸지만 건강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만큼을 투자를 해서 내가 건강도 지키고 더 이뻐지고 다이어트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녁은 나의 의지고, 내가 빼고 싶은 만큼, 많이 빨리 빼고 싶다. 그러면 빨리 많이 이제 저녁을 완전히 끊어놓으면은 정말 빨리 빠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의 의지만큼 저녁을 조절을 해서 빼면, 그러면은 건강하게, 이쁘게, 충분히 살 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요거를 같이 먹고 보여주고, 그리고 일단 내가 빼셔서 내가 이뻐져야 되겠죠. 그래야 너 뭘로 했어? 이랬을 때, 아, 이거 10만 3,500원 투자해서 이만큼 뺐어. 이런 소리 나오면 그 사람도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먼저 더 이뻐져야 되고, 내가 빨리 빼야 되고, 그래서 저는 또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금 말한 거에서 10만 3,500원으로 효과가 얼마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실까요? 아니, 10만 3,500원이 아니고 13만 5천 원이죠. 13만 5천 원. 이게.
네네. 그러니까 그거의 응. 효과를 어떻게 기대할까요? 효과는요, 정말 내가 급하게 한 달에 정말 나 5kg 필요해 이러면은 저녁을 딱 굶으면 돼요. 아침에 단백질 먹고, 글리코다운 먹고, 점심은 마음껏 드셔야 돼요. 안 먹으면 나빠져요. 점심 충분히 배부를 만큼 먹고, 저녁을 굶잖아요. 한 달에 5kg 무조건 빠집니다. 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뭐냐면 그게 지식적인 기반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혼자 그렇게 뒀을 때 할 수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에 따라서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너 이렇게 먹으면 빠져 이랬을 때 정말 귀찮아서 며칠 먹다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먼저 지 입으로 살을 빼겠다고 해서 돈을 투자했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같이 하자 이러고 카톡으로 계속 먹은 거 보내 이러고 닥달을 하면 그게 더 피곤하다고 그것 때문에 더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조금 열심히 할 사람 같으면 나랑 이렇게 해서 카톡 너가 먹은 거 보내봐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주면 훨씬 같이 함께 하면 더 쉽긴 하겠죠. 음. 근데 그 방법이 먹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우 난 귀찮아서 너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딱 자르는 사람도 있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 따라서 살짝만 도와주면 같이 따라올 사람이다 이러면 같이 해가지고 가는 게 훨씬 낫죠. 이게 이제 그 똑같은데요. 몸이 멀어지면은 마음이 멀어진다라는 거 혹시 아시죠? 알죠? 네, 애인도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 팀으로 묶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팀으로 묶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팀으로 묶어줄 때 어떠한 명분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제로 이걸 막 해라 그러면은요, 좋아할 사람 없어요. 처음에 잠깐은 그걸 따라올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강제로 한다라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로 아기 때나 먹히는 거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바보한테나 먹혀요. 조금만 생각이 있고, 조금만 자기 주체 의식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거는 먹히지 않아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강제로 한다라는 건. 강제로 하는 건 뭐 안 된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개인으로 뒀을 때 또 안 된다고요. 개인으로 두면, 그 자의로 자기가 그걸 지속시킬 수 있는 에너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 그 능력을,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충분히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메이도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은 지속을 해요.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지속을 못 해요. 그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미팅이라는 걸 강조를 하는 거야. 근데 미팅이 강제예요, 강조예요. 필요하니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좀 다른 거예요, 강제랑은. 우리가 공산주의가 왜 무너진 거죠? 그 강제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왜 직장 다니면서 나는 왜 독립을 하고 싶어? 상사의 강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 왜 직장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할 때 또 성장이라는 거 할까? 왜 배울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 어떠한 조직이 필요할까? 그 조직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이게 이제 반영 조직이라는 거예요. 반영 조직. 반영 조직이라는 내용을 보면 자유 속의 결정권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유 속의 결정권. 제가 요즘에 시간이 굉장히 없는 거 알 거예요. 근데도 계속 고민들을 해요. 자유와 성취에서 인간의 속성이라든가 결정권, 성취 속의 승리라든가 연결, 그다음에 위계가 뭔지, 리더십이 뭔지, 그리고 어떠한 딜레마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극복하느냐라든가 또 창의성, 각자의 창의성이라든가 잠재력을 어떻게 끌어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여기에 써 있거든요. 그리고 질문이라든가 경청. 우리가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들어야 되는데 무조건 자유로만 줘버리면 뭔가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율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럼 그 자율이라는 걸 어떻게 그에게 부드럽게 인지를 시킬 거냐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좋은 게 지금 우리 굿모닝 하고 있는 거 그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거기에 올려서 거기에 이렇게 일정 수준 이상 채워졌을 때 작은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이라는 거에는 반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보상을 하고 작은 칭찬을 하고
어머,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빼먹었네요? 잘 드시고 계시는군요.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가 일일이 카톡으로 보내라라고 하면 안 보내잖아. 보내기 싫으니까 내가 감시 받냐? 이런다고. 누군가가 나를 24시간 CCTV로 보고 있다 그러면은요, 그것만큼 기분 나쁜 거 없거든. 그것처럼 카톡을 보내라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냥 올리게 두면 어차피 팀에 들어와 있으면은요, 리더는 볼 수 있거든요. 제가 그걸 체크를 막 하는 타입은 아닌데, 그룹에서도 그걸 체크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그거 싫어가지고 보고를 전혀 안 했어요. 그걸 왜 보고해야 되지? 각자 자율에 함께 하는 건데? 하고 해서 보고를 전혀 안 했거든요. 근데 보고할 필요 없이 본인 스스로가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들어가서, 어머, 니 이번 주에 다 했더라. 라고 하고, 다 했으니까 커피 한 잔 그 선물로 쏠게요. 뭐 이런 것들 작은 칭찬들을 할 수 있는 작은 모임들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거 말고 오늘도 제가 낮 시간에 또 딴 데 가가지고 제 회원 다른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예전에 굿모닝을 팀을 만들 때 무조건 20만 포인트를 넘겨서 팀을 만들었어요. 하지 마라 그랬거든 그렇게. 20만 포인트 넘기려면 대략 금액이 얼마죠? 40만 원. 40만 원 정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상대방. 제가 지금 한 달에 소비하는 비타민의 양이 그걸 넘어가요, 훨씬. 어머니한테 제가 보내주는 양이 그 정도가 돼요. 넘나? 하여간 그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필요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내가 그걸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선택을 한 내가 부담이 되더라도 그걸 해결하려고 한다고. 근데 상대방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지가 안 돼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부담이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야 돼. 그게 누군가는 5만 원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10만 원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20만 원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얼마에 투자를 할 수 있냐. 아니, 술값 10만 원은 안 아까워하면서, 술값 10만 원 안 아까워하면서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건강음식 보고 싶으면 3만 원 아까워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한 달에 담배 값으로 15만 원은 안 아까워하면서 옷 사는 거 3만 원 아까워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좋아하는 거,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자기의 지출 항목이 달라지는 거거든. 요걸 깨워주는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적은 거부터 하는 게 맞거든. 아까 서현수 리더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람이 요 정도라면 할 수 있는 고수준으로 설정을 해서 이걸 꾸준히 할 수 있으면 아무리 하찮은 거라고 하더라도 꾸준히는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아무리 큰 거여도 꾸준히가 안 되면 다 소용이 없으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뭐 팀을 만들어야 돼요. 오늘도 만나서 얘기했던 게 그 팀 만드는 거였던 거예요. 작은 걸로입니다, 제발. 작은 걸로. 작은 걸로 하고 내가 뒤에서 어떠한 백지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했더니 눈이 반짝반짝해요. 이거를 내가 원 플랜, 작년부터 준비했던 원 플랜인데 이게 마음대로 진행이 안 되다가 이제 조만간에 이 마음대로 진행할 수 있는 때가 올 거예요. 저도 그걸 계속 준비를 해왔어. 그러면 그런 것들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정말로 팀이 만들어야 되는데 팀은요, 이게 충성스러운 몇몇 핵심 리더, 그 충성스러운 게 시스템대로 자유를 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들을 좋아서 따르는 사람들 또는 그 시스템이 좋아서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팀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따르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배우는 게 생기기 때문에 더 강하게 유대관계가 생겨요. 배움이 없으면 유대관계가 안 생기거든. 우리가 이렇게 미팅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다 그거예요. 제가 미팅을 안 놓는 이유도 그거예요. 내가 모르면 내 스스로가 아메이로부터 멀어져. 아메이가 장점이 뭐예요? 늙어 죽어도 소득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에서. 내가 정신없는 와중에도 매출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매출이 올라오는 게 지금 리터님처럼 이렇게 미팅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뿐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다 올라와요. 저한테 주문을 부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알아서 주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부탁하기 미안하다고. 그럼 그분들이 제품이 좋아서 하는 거지 이무종이가 살아있어서 주문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 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분들이 궁금할 때 저한테 물어봐요. 궁금한 걸 알려줄 수 있는 준비. 그분들에게 이무종한테 물어보면 해결점이 있을 거야. 해결 실마리가 있을 거야. 이에 대한 믿음을 주려면은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돼.
사람은 상대방이 나를 이용해 먹는다라는 거는요, 아무리 바보여도 시간이 지나가면 알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잘 포장을 하면은요, 몇 년이 갈 수도 있겠죠. 근데요, 짧으면 1, 2주 안에도 다 드러나요. 그러면 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용해 먹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걸 고민해야 되고 그 사람 함께 가려면 그 사람이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되고 부담이 없으면서도 나에게 얻어갈 게 있어야 돼. 그 얻어갈 게 돈이 아니라 편안함 또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좋겠죠. 그냥 좋은 사람이야 보다 지식적으로 무엇인가 얻어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심리적인 평안을 같이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진짜 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공부를 하는 요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비즈니스는 아메 비즈니스 하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돈도 안 들어가. 돈도 안 들어가는데 미래에 큰 가치를 가져갈 수 있어. 그러면 내가 투자할 게 뭐냐는 거죠. 어떠한 시간 투자? 내가 나를 공부하는 시간 투자?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는 투자? 그리고 배우는 그 팀을 만드는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팀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나요? 하루아침에 뚝딱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팀을 만들다가도 무너지고 또 만들다가도 무너져요. 만들다가도 무너지는 요인들을 또 고민을 해봐야 돼. 저도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가고 들어와서 나가고 이게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간 사람들 중에서 연락이 단절된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다 연락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하고의 저하고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거야. 본인이 처음에 느꼈던 비전과 실제로 행했을 때에 느껴지는 비전이 좀 다르죠. 괴리가 있어요. 나는 원하는 게 이만큼 있는데 지금 내 수준이 요만큼밖에 안 돼. 결과는 그게 여기 있는 거잖아. 내 수준이 여기니까. 그리고 시간적인 투자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 아, 당장 내일 다이아몬드 되고 싶어. 내일 당장. 그런데 내일 당장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3%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그 기대감의 괴리.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이 힘든 거거든. 외부적으로 힘든 게 아니에요. 다 내부적으로 힘든 거야. 본인 스스로가.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냐예요. 그 극복에 따라서 비즈니스 성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러고 이야기하는 것도 내일 당장 SP 될 수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준비를 해서 SP가 되고 플래티늄이 되고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다라는 거를 아니까 피곤하신데 그것도 일요일 날 좀 쉬고 싶은데 이렇게 미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룹에서 프로모션을 또 걸었어요. 프로모션을 걸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게 골든타임 프로모션이거든요. 7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오프라인 미팅에 10회 참석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매월 3%이 될 때, 이게 이제 25년 6월 달 이후에 가입한 신규 기준이거든요. 그 사람한테 5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50만 원 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요. 10번. 10번의 미팅 참석이면요. 50만 원이면 한 번에 5만 원인 거예요. 그죠? 한 번에 5만 원. 일당 5만 원인 거야. 근데 미팅 시간이 얼마큼인데요? 오프라인 미팅이? 그런 반. 1시간 반 내지 40분이에요. 엄청난 일당이네요. 따져도. 그런데 매월 3% 이상. 솔직히 제품 제대로 배우고요. 굿모닝 팀만 제대로 만들어도 3% 금방 넘어가요. 7, 8, 9월 3개월 동안 3%인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거를 자기 건강에서 쓰면서 3% 이상이면 여행 상품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또 해야 돼요. 그 초보를 위해 온 다음에 초보가 온 다음에 뭔가 그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냐면 어, 지금 하고 있다. 7월 달.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7월, 8월, 9월이잖아요.
7월 달 4일 날부터 마이랩을 저한테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 사실은 마이랩이랑 마이웰리스랩이랑 엠버서더가 저예요. 근데 제가 원래 순서가 25일이었거든. 25일이었는데 이거 답을 저 제대로 못했더니 그냥 갔어요. 마이랩 문명건사님이. 그 다음에 본사 아티스트리, 아키텍트 크림, 본사에서 와서 하고 7월 11일 날, 18일 날, 유트라이트 18일부터 시작이에요. 문현호라는 다이아몬드가 유트라이트를 8주 동안 강의를 해요. 18일 날 시작, 25일 날 문현호, 그 다음에 또 문현호, 소화기계 건강, 또 문현호 해가지고 순환기계와 감각기, 그 다음에 다시 문현호 해서 혈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지금 이미 7, 8월 달은 다 스케줄이 다 나와 있어요. 다 건강 특강이네요. 그러면 건강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없죠.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미팅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하고의 새로운 사람하고의 이런 게 된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유입이 되면은 내가 에너지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어, 에너지가 나요. 비즈니스는요, 뉴페이스가 에너지원이에요. 뉴페이스가. 저는 누군가 미팅에 나오다가 안 나와도 신경 안 써요. 제 주의는 뭐냐면 자기 복이다라는 주의예요. 자기 복이다. 근데 나오다 안 나온다 뭐 이런 거 말고 내가 싫어서 안 나오는 케이스다 그러면은요. 그건 저 진짜 고민이에요. 내가 싫어서 안 나오는 건.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러는 건 자기가 마음이 힘들 수 있고 그리고 여건상 오늘 못 올 수도 있고 다 상관없다니까. 그거는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싫어서 그러는 거는요.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라면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요. 내가 싫어서 그러는 거라면. 그래서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제가 싫어서 떠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좀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거의 없거든요. 저는 그거 부분은 진짜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1년이 걸리건 5년이 걸리건 10년이 걸리건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일시적으로 힘들었을 때 나에게 돌아올 수 있냐 없냐예요. 돌아온다면 그만큼 더 성장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신경 쓰는 게 그거예요. 그 사람하고의 관계 지속성이에요. 그걸 가장 신경 써요. 어차피 평생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준비를 하는 거, 공부를 하는 거, 고민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실제로, 에merald 다이아몬드 말고요. 그냥 파운더스 루비. 파운더스 루비 정도만 돼도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파운더스 루비로 가만히 있는 건 진짜 파트너분들에게 죄 짓는 거거든요. 성장 과정에서 파운더스 루비를 한다라고 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나쁘지 않아요. 그냥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 있는 상태에서 주부가 파운더스 플래티늄 한다 그러면은요, 아주 나이스예요. 어디 가서 알바를 해도 그 돈 못 벌어요. 근데 한 가정에 책임을 진다 그러면 그 정도 갖고 금액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파운더스 루비 정도가 돼야지 한 가정을 책임질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어디냐에 따라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알바를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게 한 달에 300이다 그러면 하루에 10시간 하잖아. 근데 내가 원하는 게 한 달에 50만 원이야 그러면은요? 10시간 필요 없잖아요. 3시간이면 돼. 요번에 하은이가 이제 1학년 때부터 알바 얘기를 할 때 과외를 찾아봐 그랬어요, 과외. 시간당 10,000원짜리 과외를 일주일에 2번을 했었어요. 4시간씩. 그럼 얼마죠? 8만 원. 84, 32. 30만 원 벌었었어요. 그리고서는 드디어 이제 학원에 제의가 왔었고, 그리고 과외를 찾았어. 그런데 학원 1시간에 15,000원이래. 근데 과외가 일주일에 2번 가고, 1시간 반, 2시간씩 2번 가고, 그 따블이야. 어디로 갈까요?
2명. 시간 페이가 완전 다르거든요. 자기 몸값을 이제 아는 거예요, 걔도. 자기가 과외했을 때 얼마고, 그리고 그 저녁에 4시간씩 알바했을 때 얼마고, 이걸 페이를 아는 거야, 이제. 그러면은 걔가 과외를 찾지. 가서 호프집에서 4시간씩 그 서빙하는 거 알바를 안 하겠죠.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능력을 어떻게 증가를 시킬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요, 당장 눈앞에 있는 거 시간당 페이거든요. 시간당 페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쉬우니까. 근데 나의 몸값을 올리는 거를 해야 되는 거죠. 나의 몸값을 올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스카웃을 당한다. 일명 헤드헌터라고 그러죠. 스카웃을 당하려면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야 될까?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장점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과 함께라면이라고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함께 만들고 그걸 함께 키워가고 요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